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력 IT 수변 설비 5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이기비가 들어있는 LBS 판넬을 살폈고,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판넬인 MF가 들어있는 MF 판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F 판넬에서 제일 중요한 기계는 역시 MF겠죠, 그죠? 그래서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측정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량기라고 이야기하죠. 계량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측정할 겁니다. 그 계량기를 구성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 가정집과 똑같이 사용하는 전선이 계량기를 거쳐서 공급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용하는 계량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양을 측정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요금을 매기겠죠. 두 번째 방법은 사용하는 전압이 인입받는 전압이 저압인 수용가가 아니고 특고압인 수용가, 우리 공정 같은 특고압 수용가에서는 그냥 21,900을 계량기로 바로 열면은 이 계량기가 터져버리겠죠. 그리고 그런 공장 같은 수용가는, 특고압 수용가는 전기를 많이 씁니까? 적겠습니까? 전류도 많이 쓰죠. 그래서 전류도 큰 전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큰 전압과 큰 전류를 이 계량기에 맞는 작은 전압과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장치가 바로 뭐다? MF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UFM MF, 오른쪽에 있는 건 뭐다? 몰드앤 MF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전압을 작은 전압,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변성해서 계량기로 보내서 사용하는 전기양을 측정하고 그 양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밖에 없느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방법 있죠. 저압 수용가입니다. 사용하는 전압은 저압이에요. 그래서 기계에 바로 이어됩니다. 계량기로 바로 이어되지만은 사용하는 전류량이 많다는 거죠. 전류량이 많다 보니까 전선도 굵습니다. 이 굵은 전선을 이 계량기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 보이죠? 설사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 큰 전류가 흘러갈 때 이 내부 코일이 뭐다? 타버리겠죠? 그 열을 위해서. 그럴 때는 뭘 설치하느냐? 그 계량기 앞단에 CT를 설치하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의 RST를 가는 전류를,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변성하여 여기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 전력을 측정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대 5짜리다. 10A가 흘러가면은 2차 전류는 뭐다? 5A로 바꾼 거죠. 그러면 2분의 1로 적은 양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한 그 전력량에다가 곱하기 몇 배? 2배만큼 실제 더 많이 쓴 거야. 곱하기 2한 그 전력량을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요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CT부 계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량 장치는 세 가지 계량 장치가 있습니다. 그냥 계량기를 거쳐서 전기 요금을 계량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 앞단에 뭐다? MF라는 PT와 CT가 내장되어 있는 하나의 화면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러한 장치를 거쳐서 전기 요금을 계산하는 장치가 있고요. CT만 거쳐서 계량기로 이어지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M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F의 역할과 규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MF를 우리 원어로 보면 뭡니까? 메탈릭 아웃피트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니까 좀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실제 MF는 PCT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죠. PCT. 왜? PT와 CT가 하나의 함으로 구성돼서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해서 PCT가 원래 맞는 의미입니다. 한데 왜 MF라고 부르느냐? 여러분들 차량도 마찬가지로 승합차, 승용차, 또 사람이 이름 많이 쓰는 승합차 같은 게 있죠, 그죠? 근데 승합차의 대표가 뭡니까? 봉고지 않습니까? 봉고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봉고, 사람 많이 타는 거. 이렇게 느끼듯이 우리가 차를 만들 때, 봉고를, 승합차를 만들 때 그 처음 놓은 제품이 봉고였죠. 그래서 봉고하면은 승합차의 대표 브랜드. 그래서 그냥 봉고하면 승합차 이렇게 우리가 느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PCT를 만든 그 회사에서 제일 그 제품을 넣을 때 그 제품의 명이 MF라고 불렸다고 이야기합니다. MF 하면은 전력 수급용 배납 밸류 장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MF라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함 안에 계경 변압기 PT와 계경 변압기 CT를 조합하여 고압을 원하는 110V의 저압으로 큰 전류를 원하는 5A의 저전류로 변성, 즉 변압, 변류하여 한전에서 수용가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장치. 이 장치를 우리는 MF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MF는 계량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량계. 그래서 MF는 전력량계, 무효 전력량계 또는 최대 수요 전력량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MF의 규격은 일단 PT가 있고 CT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PTB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21,900이 있고 154kV라는 전압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수용가가 21,900의 사용 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21,900 나누기 요걸 몇 볼트 바꿔준다고요? 110V 바꿔주죠. 110 이렇게 안 하고 13,200V per 110 한 이유는 뒤에 이야기할게요. 상전압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900이라는 것은 순간전압이고요. 그때 변압기 1차 상해 변압은 13,200. 이거 루트 3으로 나눈 13,200이에요. 그래서 13,200대 2차 전압은 11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CTB는 1차 전류 대 2차 전류는 5A를 우리 전격 전류로 봐요. 그럼 1차 전류는 몇 A를 CT 1차 전류를 보느냐? 그는 부하의 전격 전류를 우리 1차 전류로 봐요. 그래서 부하 전류를 하면 부하 용량을 사용 전압 그리고 3상이니까 루트 3 곱하기 사용 전압으로 나눠준 거죠. 이때 이 부하 용량에 들어가는 이 P가 일반적으로 변압기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22,900 하면은 그때 변압기의 전부하 전류가 나오고 그 전류에 가장 가까운 전류를 뭐다? 1차 전격 전류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CTB는 몇 대 몇 짜리가 있냐면은 5대 5짜리, 10대 5짜리, 15대 5짜리, 20대 5짜리, 30대 5짜리, 150대 5짜리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MF의 과전류 강도 설계라는 내용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CT 2차의 전격 전류는 얼마입니까? 5A죠? 그러면은 5A의 견디게끔 설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노이즈라든지 이런 큰 전류가 서지 전류가 들어오면 이 MF가 감당이 안 되고 파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MF를 만들 때 2차 전격 전류가 5A지만은 그 5A의 몇 배? 요 같은 거는 300배까지 견디니까 몇 대 몇 짜리? 5대 5짜리 MF는 300배까지 견디게끔 그리고 150대 5짜리는 150배수에 견디게끔 660A짜리 이하는 뭐다? 75배에 견디게끔 70A 초과할 때는 40배에 견디게끔 그래서 이게 100대 5짜리다 100대 5짜리면은 실제 1차에 100A가 전류가 들어올 때 2차가 뭐다? 5A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몇 배? 40배수까지 견디니까 1차에 몇 A까지 유입이 될 때 100A의 40배니까 4000A까지 1차에 흐르더라도 그 CT가 견디다 견디게끔 설계를 한다는 거죠. 요거는 얼마입니까? 3호, 15니까 1500A의 전류가 들어오더라도 1차에 CT가 순간 견디게끔 설계를 해야 MF가 계속 쓰더라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과전류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게 뭐냐면 이 MF의 PTB는 얼마, CTB는 얼마, 그리고 타입이 오일 타입이 있고 몰드 타입이 있더라. 근데 이 MF의 역할이 뭐라고요?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변성해서 어디로 보내준다? 오른쪽에 있는 계량 장치로 전기를 보내서 그 사용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때 PTB는 고정되어 있죠? 사용하는 전압이 21,900일 때 딱 21,900 수용가는 무조건 13,200대 110으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CTB는 사용하는 부하 용량에 따라 틀리죠? 똑같은 전압이지만 21,900이지만은 큰 공장이 있고 작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즉 사용하는 부하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정한다고요? 일반적으로 2차에 있는 이 배납기 용량을 가지고 따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수용가의 도면입니다. 보니까 13,200, 13.2kV per 110이고요. CTB는 15대 5짜리입니다. 과전류 강도는 150배라고 되어 있고요. 오일 타입이 되어 있네요.
이게 MOF고 오른쪽에 뭐다? 한전 취급품으로 되어 있는 계량기죠. 최대 수요 전력량계, 무효 전력량계인 계량기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왜 이게 15대 5짜리를 쓰느냐? 이 MOF를 15대 5짜리 쓴 이유는 요 2차 연결되는 배납기 용량을 보니까 배납기가 용량은 얼마짜리고요? 500kV짜리입니다. 용량은 500kV짜리고요. 그리고 1차에 그리는 전압은 얼마다? 22,900이고요. 요 2차에 그리는 전압은 얼마다? 380에 220V입니다. Y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보고요. 그럼 요 1차 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1차 선에 흐르는 전류는 용량이 500kV니까 500kVA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사용 전압이 얼마라고요? 1차에 끌리는 전압은 22.9kV죠? 22.9kV 하니까 kV 없어지고 암페어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 12.6A입니다. 그럼 우리가 CT가 10대 5짜리가 있고 15대 5짜리가 있죠. 얼마짜리 쓰겠습니까? 10대 5짜리 쓸까요? 15대 5짜리 쓸까요? 여기에 가까운 숫자가 10입니까? 15입니까? 12.6에 가까운 거는 15죠. 가까운 거니까. 그래서 15대 5짜리 CT를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대 5짜리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150A 이하일 때는 몇 배수? 과전류 강도는 150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150배의 과전류 강도를 가진 MOF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MOF는 한전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전재산으로 수용가에서 관리할 수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한전에서 나와서 전련장을 측정했을 때 300메가옴 이상, 30메가옴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전련장은 교체 추천 시기는 15년마다 교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입형 MOF고요. 몰딩 MOF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경 변성기, 전력 수급 없는 계경 변성기의 내부죠.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 좀 해놨습니다. 이걸 전력 계경 변성기를 우리는 PCT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PCT 또는 다음 말로 뭐다? MOF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MOF냐? 여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1S에서 놓은 것이 쭉 가서 요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뭘로 갑니까? 쭉 가서 1L로 가고요. P1에서 놓은 것이 쭉 가서 P1, 여기서 놓은 것이 쭉 가서 요 놈을 거쳐서 쭉 와서 P0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만에, 이런 하나의 하만에 요 앞부분이 뭐라고요? 요 부분이 CT가 되는 거예요.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CT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리고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PT예요. 그래서 CT와 요 부분이 바로 CT부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뭐다? P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T와 CT를 하나의 함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타입보다 PCT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때 요 PT는 얼마로? 자, PT 1차 전기 전압은 22,900 나누기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이런 의미죠. 이게 PT가 되는 겁니다. 이게 PT. 그래서 U라는 전압이 쭉 들어와서 요 PT를 거쳐서 뭐다? 접지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는 전압이 PT 1차 상전압이 된 거예요. PT 1차. 전격 1차 전압이 된 거예요. 여기에 그리는 전압이. 그럼 여기에 몇 볼트의 전압이 그리냐? 이 의미죠. 여기에 그리는 전압은 우리가 승강, 여기 있는 UVW, RST는 여기 있는 UVW, O라는 말은 이게 RST라는 의미예요. O는 N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의미는 자, U하고 요 U 단자하고 쭉 내려와서 어디하고? 접지압 O하고 사이에 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우리 선 사이에 그리는 전압은 선간 전압을 해서 22,900이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선 한 가닥과 O 사이에 그리는 전압은 요 상전압이 그리는 거죠. 여기 있는 상전압이 그리죠. 이 전압 얼마다? 22,900 나누기 루트 3이라는 걸 우리 전기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루트 3이라는 1차 전압이 그리고, 그리고 요 2차 상에 놓는 전압은 이럴 때 이 변압기 2차 상에서 놓는 전압은 110V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놓는 전압은 110V인데 요게 나중에 승간으로 나가죠. 이렇게 해서 승간으로 나갈 때는 그 승간 전압은 110V 곱하기 루트 3배예요. Y겠습니까?
이게 Y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결선 보면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다 묶여서 이렇게 나가죠. 이게 뭔 결선이다? Y겠습니다. 그래서 2차 승간에 나가는 전압은 요 승간과 승사에 나가는 전압은 110V 곱하기 루트 3배가 된 거예요. 그래 구하면 190입니다. 그럼 거꾸로 190 나누기 루트 3이 이 상에 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차 상에 그리는 전압은 21,900 나누기 루트 3인 13,200V고요. 2차 상에 그리는 전압은 190 나누기 루트 3인 110V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1차와 2차의 전격비를 의미하고 PTB를 이야기하고요. CTB는 30대 5짜리 CT를 썼다는 거죠. 1차가 30, 그때 2차에 넣은 전기가 5A짜리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수는 30대 5짜리니까 75배의 배수를 가지는 뭐다? MF다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0.5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0.3등급, 0.5등급, 1.0등급이 있는데 1.0등급은 뭐다? 보통 전력 양계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0.5등급은 정밀, 0.3등급은 특별 정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정밀도가 높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지만은 정밀도를 이야기할 때 숫자가 낮을수록 정밀도는 낮다. 여러분들 차도 마찬가지죠. 티코 차량 가격과 뭐다? 그레인저 차량 가격은 똑같은 달리는 거지만 뭐다? 가격차가 많이 나죠. 성능에 따라서 많이 차이하듯이 우리랑 측정 기계는 정밀도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주요 부위에는 정밀도가 높은 거, 주요 부위가 아닌 부분은 심할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는 정밀도가 낮은 걸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 수급용 격용 변성기는 이걸 가지고 우리 전력 요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설비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0.5급 이상을 여러분들이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MF의 계열선입니다. 이게 MF 기계의 지압 부위의 단자고요. 이것이 뭐다? 계량기의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MF와 계량기를 연결할 때 뭔 케이블? 7C 케이블에 의해서 색깔에 의해서 연결하는 거죠. 이럴 때 아까 봤던 요 단자 1에서 P1 뭐다? 2에서 P2, 3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 단자는 전류 단자고요. P 단자는 뭐다? 전압 단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요 L 있죠? L도 전류 단자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그래서 S와 L은 전류 단자고 P 단자는 전압 단자고. 그래서 놓은 그 전류와 전압을 요 계량기로 넣어서 그 양을 측정해주는 장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열선 때 헷갈리지 않게끔 전용의 색깔 케이블 이렇게 7가닥의 색깔 케이블로 MOF하고 이 MOF와 전력 양기를 이렇게 결선하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시고 그 단자가 S와 L로 표현된 것은 전류 단자, P로 표현된 것보다 전압 단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S로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전류 단자, 그리고 P로 되어 있는 것은 전압 단자입니다를 여기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MOF죠. 이게 PT와 CT가 하나의 함에 들어있는 MOF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압 부분이고요. 고압이 연결되는 단자고요. 여기가 고압이 연결되는 단자고, 여기가 이제 이 배낭에서 저압이 나오는 단자죠. 조금 전에 봤던 그 단자. 이거하고 뭐하고 연결됩니까? 계량기하고 연결되죠. 계량기 단자. 요 계량기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계열선이 될 겁니다. 몇 개의 케이블? 7가닥의 색깔 케이블로 연결되죠. 그래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여섯, 7가닥의 색깔 케이블로 연결된 게 요 계열선이 되는 거죠. 이때 내부에 PT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CT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PT에서 나오는 단자가 뭐라고요? P 단자. CT에서 나오는 단자는 뭐다? S 단자와 L 단자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전선, 특고압 전선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걸 R, 그 다음 S, T 뭐다? N상이거든요. 이걸 U, V, W 뭐다? N상을 O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숫자로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1번선, 2번선, 3번선 뭐다? N상은 뭐다? 0번선. 그래서 이 계열선을 할 때는 숫자로 표현된 걸 써요. 숫자로. 그래서 이것이 1번선에 연결되어 있는 전압 단자. 그래서 P1. 이게 P1. 1번선에 연결된 PT에서 오는 전압 단자. P1. 여기에 2번선에 연결된
PT에서 연결된 전압단자 P2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이게 3번 선에 연결된 PT에서 나오는 전압단자 P3 그리고 이게 0번 선에 연결된 공통단자 P0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자 CT 단자는 두 개의 단자 P가 아니고 두 개로 보내져요. 왜? 전류니까 그냥 공급만 해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류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 단자, 돌아오는 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단자를 우리는 이쪽 단자, 위쪽 단자가 어디하고 연결된 겁니까? 여기가 전압하고 연결된 거죠? 이게 부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 위가 전압, 아래가 뭐다? 전원하고 연결된 거예요. 요 아래가 뭐다? 부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소스하고 연결된 단자에 대해서 뭐다? S 단자. 이쪽은 뭐다? 부하, 로드하고 연결된 단자에 대해서 뭐다? L 단자. 이렇게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요. 또는 서버, 보내주는 단자, 요거 전기를 보내주는 단자, 리턴, 돌아오는 단자. 이런 의미에서 SL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원측 단자를 뭐다? S로 표현하고 부하측 단자를 뭐다? L로 표현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자가 몇 번에 연결되는 단자입니까? 1번 선에 연결된 전원 단자죠. 그래서 1S라고 표현하고 요 단자는요. 요 선은 1번 선에 연결된 부하 단자죠. 그래서 1L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이 2에서 2L, 3에서 3L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단자를 각각 여기 있는 전압 단자와 여기 있는 뭐다? 전류 단자에 전압과 전류 단자에 매칭을 시켜서 같은 번호끼리 매칭을 시켜서 연결하면 요 전압이 요 전압 단자에 요 전류가 요 전류 단자에 공급돼서 이 계량기에서 전력 양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MOF에서 나와 있는 전압 단자와 전류 단자를 계량기의 전압 단자와 전류 단자로 이렇게 70캡을 통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할 때 단자를 꽉 줘야 되는 거죠? 꽉 조지 않으면 이렇게 접촉 불량이면서 계량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연결 상태인데 이런 계량기가 연결 단자의 불량의 이유 때문에 뭐다 이렇게 타버린 또는 오개수 때문에 타버린 경우를 이렇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자, 앞에까지 MOF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MOF의 점검, 일상 점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점검은 유입형의 경우는 변성기 내부에 전력류가 새면 안 되겠죠? 전력류가 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상소음, 진동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윙소리 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외관 점검. 그래서 녹이 쓰르는가, 부식이 생겼는가, 배냉이 생겼는가, 파손이 되는가, 오수 있는가, 방전음, 윙하는 소리가 나는가, 또는 트래킹 등을 확인한다는데 이 트래킹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트래킹이라면 네이버 지식 검색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물 표면에 염분, 분진, 수분, 화학약품 등의 등 때문에 뭐다? 그 표면이 오염 또는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 미세한 발광과 열이 발생되는 것. 그래서 그 표면이 손상되는 것. 그러한 현상을 트래킹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타나 도전 경로가 형성되는 걸 우리 트래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타면서 그 도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가 형성된 거예요. 그럼 그 경로를 통해서 계속 누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꽃게에 이러한 MOF를 설치한 경우 이 표면에 뭐가 먹는다고요? 도전성 먼지 등이 먹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R, S, T의 21,900의 특과학 전압이 걸립니다. 그럼 이 전기가 요 외압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어떻다고요? 연성 먼지 등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고통 중에 하나가 시커먼 먼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먼지 주범 뭡니까? 타이어 가루죠. 타이어가 표면과 마찰되면서 발생된 가루가 날려다니면서 착화되는 거죠. 붙는 겁니다. 그게 시커먼 먼지예요. 근데 그 타이어 먼지가 주로 도전성이에요. 도전성. 그래서 그러한 도전성 먼지가 이렇게 착화되면은 요 경로를 통해서 누설 전류가 한다는 거죠. 전류가 그러면 열이 발생되죠? 그 열에서 탄화 경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인 누전 전류가 축적되고 그 때문에 요 애자가, 질린 애자가
파손이 돼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장비를 가지고 점검하는 정밀 점검이 되겠습니다. 정밀 점검을 하기 전에 먼저 호흡관 아래 전련료의 배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전련창이 있습니다. 점검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전련료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터리에 보면 점검창이 있죠? 그와 똑같이 이 유입용 변속에는 전련료의 상태를 확인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전륜 색깔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고자 합니다. 자, MF의 전륜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MF의 전륜 상태를 확인하기, 내부의 전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기와 연결되어 있으면 외부의 저항이 측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턱과 부분을 측정해서 턱과 부분을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S를 오프시키고, 그리고 이 2차에 있는 V12도 오프시키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파워피즈도 뭐다? 오프시키고, 그러면 이 ABS 자체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요거 선을 풀어야겠네요? 요 부분은 저압이죠? 그래서 저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단자도 풀어야 되지만, 고압만 확인할 때는 이 단자는 굳이 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 단자, 배납기, MF 배납기 자체의 저압 코일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 부분도 풀어서 확인해야 되지만 턱과 부분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굳이 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개방된 상태에서, 자, 연결이 다 풀린 상태에서 이제 요 내부에 요 코일과 요 코일과 요 코일, 요 코일과 요 코일과 요 코일의 전련 상태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것이 N상하고도 풀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테스트기를 가지고 한 개는 요 부위, 한 개는 뭐다? 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련장, 이 코일이 가진 전련장이 정확하게 측정돼요. 만약에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전련장이 아니고 요 코일이 뭐다? 장이, 내부장이 측정되는 겁니다. 이걸 풀어야만 이 코일과 땅 사이에 전련장이 측정이 되는 거죠. 이 단자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N상과 연결된 이 단자도 접지선도 풀어주시고, 그 다음 요 접지하고 요 접지죠, 그죠? 요 접지에 장비 매각이 한 단자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매각이 한 단자를 연결하고, 매각이 한 단자를 이렇게 연결하고, 또 한 단자는 어디에? 각각의 턱과압이 연결된 단자, 요 1번 단자, 2번 단자, 3번 단자에 돌아가면서 한 번 하면 이 코일, 이 내부에 연결된 PT와 CT 코일에 연결된 그 코일과 외암 사이의 전련장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 상과 이 코일과 땅 사이의 전련장이 다 측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이 MF 1차 측과 2차 측에 연결된 모든 개폐기, LBS나 전력 퓨즈나 V10을 다 개방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 N상도 일면 배꼽이죠. N상도 기기하고 분리를 하고, 접선도 분리를 하고, 그 다음 1000V 전련장 매각기를 사용해서 각상, R상, S상, T상과 대지 간의 전련장을 측정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한 가닥은 어디 갖다 대고, 여기는 접지선에 갖다 대고, 또 측정기의 다른 가닥은 뭐다? RST에, 여기 RST에 각각 갖다 대서 그 라인의 전련장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100메가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MF의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F의 전련장을 측정해서 MF의 고압부 요 3개, 들어오는 3개의 단자와 나가는 3개의 단자 내부에 연결되는 PT, 요 PT의 전련 내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연결된 LBS를 오프시키고 끊어주고, 2차 연결된 V12를 끊어주면은 요 1차와 2차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연결된 게 있죠. 이게 파워 퓨즈가 있습니다. 요것도 끊어야만 순수하게 여기에 MF를 포함한 이 부스박까지의 전련장이 측정된 거예요. 만약 이걸 연결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PT의 저항값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분리하기 위해서 요거까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끊어주고, 자, 한 개는 어디에?
전련장 측정기의 단자를 한 개는 원하는 부싱에 또 하나는 접지 단자에 연결해서 요 놈의 단자에서 요 고압의 특고압의 라인이 이 특고압이 이렇게 살아있는 요 라인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요 부위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요 부위가 땅하고 얼마큼 전기가 안 통할까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BS 끊었고 V12 끊었고 파워퓨저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 단자는 일종 접지극에 연결하고요. 이거 접지가 된 부분이죠. 그리고 저 라인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하고 같이 연결이 있죠. 여기 연결해서 눌려주면 0이 노죠? 0이 노입니다. 왜 0이 노일까요? 그 이유는 LBS도 풀어놓고 저 뒤에 있는 파워퓨즈도 풀고 2차 측에 있는 V12를 풀었지만은 여기는 O 단자를 연결을 안 푸는 거예요. 자, 내부에 PT가 Y 개선되어 있고 여기에 요 단자 N상이죠. N상이 O라는 단자를 통해서 이게 외압하고 같이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 단자를 접지극하고 완전 분리를 시켜야만 순수하게 이 내부의 전련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상으로 PT 결선상으로 N상이 O 단자하고 연결되고 그것이 그 외압 접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에 PT가 있고 PT가 Y 개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부분하고 PT가 Y 개수로 다 묶여서 그게 요 O 단자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 부분과 요 코일과 요 O 단자는 내부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코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것이 뭐하고 연결돼서 외함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것이 일종 접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쪽에 있는 저 RST 상이 코일을 거쳐서 요 O 단자를 통해서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 지금 접지하고 뭐하고 저기 있는 모선하고 사이를 연결하면은 이 내부 코일의 장, 그 0에 가까운 코일의 장만 측정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단자를 풀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련장을 측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결된 O 단자와 접지 단자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끊었습니다. 끊고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련장을 측정합니다. 접지극과 부스바 사이 전련장을 측정합니다. 무한대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전련장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력 퓨즈인데 PT형 전력 퓨즈예요. PT형. 그래서 우리 배납기나 인임을 보호하기 위한 파워 퓨즈가 아니고 PT 계유형 배납기를 보호하기 위한 파워 퓨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PT입니다. 25.8kV의 사용전 전압, 정택 사용 전압을 가지고요. 그리고 200A F, 그래서 프레임 전류를 가지고요. 견디는 프레임 전류는 200A. 동작 전류 AT, 동작 전류는 1A에 동작되어 있는 퓨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퓨즈는 실제 이 요 라인에 문제가 생길 때는 요 퓨즈가 동작 못하겠죠. 당연히 이 라인과 전혀 무관하니까. 그래서 요 퓨즈가 동작하는 거는 요 2차 라인,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요것이 1차로 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고 전류를 감지해서 퓨즈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차에 달려있는 게 주된 게 뭡니까? PT죠? 그래서 계기형 배납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보호라기보다는 이 계기형 배납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으로 인해서 그 사고가 1차적 특고 쪽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퓨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계기형 배납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어디에 전압을 보내주는 겁니까? 특고압의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변성하여 계기에 보내주는 배납기예요. 그래서 계기형 배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기형 배납기의 전격 전류는 작아요. 이 계기에 전류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측의 전류는 1A가 채 안 됩니다. 1A가 훨씬 적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 전류가 1A라는 것은 요 계기형 변압기 입장에서는 거의 단락 사고가 났을 때, 과부하 사고가 아니고 단락 사고가 생길 때 발생하는 전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류에서 퓨즈가 끊어져서 그 사고가 1차적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퓨즈가 되겠습니다. 자, 전력 퓨즈입니다. 여기 사용하는 전력 퓨즈는 말 그대로 계기형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1A의 계기형 변압기 전용 전력 퓨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1A 전용 전력 퓨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25.8kV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 전류는 몇 암페어까지? 200A까지 견딘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유니터, 이 유니터의 전류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K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한류형 퓨즈의 정적 전류 암페어를 이야기할 때 K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이건 1K는 1A에 동작하는 타입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A 퓨즈를 사용합니다. 이 퓨즈가 계기형 변압기 전용 퓨즈가 되겠습니다. 특광용 퓨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력용 퓨즈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주로 실제 사용할 때는 어떤 전len장 이런 걸 체크 안 하기 때문에 일화상 카메라로 촬영해서 그 온도 분포를 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찍었을 때 자, 각 포인트, 똑같은 포인트에 나왔을 때 온도가 몇 도가 됐습니까? 뭐 30도가 차 안 된다 그죠? 온도 차는 1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삼상 비교법에 의해서 실제 온도의 차가 5도 이하면은 정상, 미만이면 정상. 그리고 요 파워 퓨즈가 견뎌야 되는 최고 허용 온도가 있죠? 한국설관리공단에서 정한 최고 온도는 접속 부의 온도는 75도 이하가 되고요. 기회적인 이 구조부의 온도도보다 90도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면 이상으로 판정한다는 거죠. 자, MF 판넬에 들어가 있는 계기형 변압기 P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PT입니다. PT인데 여기 있는 맨판, 이 맨판을 사진을 확대해서 찍으면 어서더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트랜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되어 있는 전압 변압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 이런 의미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전압은 1차적 프라이머리 1차적 전압은 22,900을 나누기 루트 3으로 한 전압이 1차 인가될 거고요. 이게 13,200V가 되겠죠. 세컨더리 2차적 전압은 190을 루트 3으로 나눈 110V가 2차적 전압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은 이 계급은 1.0계급이라는 정밀도를 가지고 부담 용량은 200V에 여기에 크면 클수록 이 2차의 계기를 많이 부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작을수록 부착하는 계기는 보다 작은, 즉 부담되는, 즉 이 계기형 변압기에서 공급해줘야 되는 그러한 계기들이 많으면은 큰 용량을 써야 되고 적으면은 적은 용량을 써야 되는데 그 용량을 우리는 부담 용량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단자도 극성을 U는 플러스 척, V는 뭐다?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 측은 소문자로 UV로 극성을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게 특과압에 사용하는 계기형 변압기고요. 저압에 사용하는 계기형 변압기는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명판을 볼까요? 이명판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대해 보니까 자, 프라이머리 1차적 전압이 440이고 세컨더리 2차적 전압이 110V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타입이 있고요. 또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이 저압에 사용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즈가 내장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PT가 되겠죠. 자, 사진을 봤고 자, 그러면은 이런 계기형 변압기 포텐셜 트랜스포머 또는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그래서 PT라고도 이야기하고 VT라고도 이렇게 표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은 말 그대로 변압기는 변압기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거다? 계기의 전력을 보내주기 위한 변압기다 해서 계기형 변압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기형 변압기는 고압 또는 뭐다? 특고압 또는 저압을 110V의 저압으로 변압하여
계기나 계전기에 공급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읽고 이 전압을 읽기 위해서 이 전압이 얼마인지 읽기 위해서 계기로 보내주고 또 그 전압의 크기로 정정시의 차단기를 차단하는 역할, 이게 부적 전압 계전기죠. 이러한 계전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소스로서 사용되는 게 PT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소스로 사용되는 게 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 특고용 계기용 변압기, 저압용 계기용 변압기인데 1차 측에 인가되는 전압이 특고지만 2차 측은 110. 1차 측이 전압이 저압이지만 2차 측은 110. 2차 측 전압은 똑같습니다. 단지 1차 측에 인가되는 전압이 틀려요. 이러한 전압을 110V로 바꿔서 어디에? 계기. 자, 계기. 그래서 V라고 되어 있는 이 계기는 전압계를 의미하고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는 이 계기는 전력계를 의미하고 그 다음 코사인 파이 되어 있는 것은 뭐다? 역률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원하는 전압계, 이 전력은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가 들어와야 전력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류도 들어와야 되고 전압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도 여기 들어와야 되고요. 역률도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 이상체를 가지고 역률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요 역률계도 전압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암페어 되는 전류계로는 저 PT에서 공급되는 라인이 없어요. 왜? 이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니까 PT가 아니고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계기용 밸류계에서 나는 게 전기를 공급받을 겁니다. 그러한 계기로 보내준다. 또는 아래쪽에 있는 계전기, 이게 계전기라고 해야죠. 사용되는 전압과 전류와 전력 등을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가 문제가 있는 건가를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차단기를 들어주는 게 계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UVR 계전기, OCCR 계전기, OCR 계전기, OCR 계전기, OCR 계전기가 있는데 OCR이라는 것은 전류를 가지고 그 전류가 정상적인 전류 이상이면 동작하는 계전기예요.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류만 들어가면 되네. 이게 뭐 어디서? PT가 아니고 CT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요 OCCR도 시각 과전류 계전기예요. 그래서 유전되는 전류가 일정 전류 이상이면 동작하는 계전기예요. 여기도 전류를 뭐다? 전류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PT에서 전기가 공급 안 됩니다. 그럼 뭐만? UVR 부족 전압 계전기. 여기만 PT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되는 전압이 일정 전압 이하면은 부족 전압이면은 계전기가 동작해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PT에서는 요 UVR 계전기로만 전기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기용 변압기 PT 또는 VT의 규격과 교체 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자 1차 전격 전압과 2차 전압의 비를 의미하는데 이때 2차 전격 전압은 일반적으로 110V고요. 전격 전압의 표기 방법은 접지사고 검출용 권선을 제하고는 1차 순간 전압 나누기 루트 3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V를 뭐다? 순간 전압을 의미하는 거야. 순간 전압을.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22,900 나누기 루트 3. 요 전압은 뭔 전압이라고요? 순간 전압입니다. 나누기 루트 3으로. 요 전압 190 나누기 루트 3은 이거 뭐라고요? 순간 전압이죠? 나누기 루트 3으로 한 상위 전압을 표현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위 전압을. 자, 오른쪽에 보니까 요거는 뭐다? 포텐셜 트랜스포머인데 210 나누기 루트 3. 210은 뭐다? 순간 전압이고 루트 3은 뭐다? 나눈 상 전압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리는 전압. 요거는 마찬가지로 2차 전압도 110 나누기 루트 3이죠. 그죠? 그래서 순간 전압은 110이고 상 전압은 110 나누기 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일반적으로 PTB를 의미할 때는 순간 전압 나누기 루트 3으로 순간 전압 나누기 루트 3으로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의미하고 2차 전압은 110이지 않습니까? 110인데 일반적으로 110이란 거예요. 딱 110은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110 나누기 루트 3이면은 110보다 훨씬 적은 값인데요. 110이라면서요. 일반적으로 110으로 표현하고 아닌 경우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체 주기는 몰드형, 유입형 모두 15년 주기로 교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몰드형인데 상단이 뭐다? 특고형 PT가 되고요. 하단이 뭐다? 저압용 PT가 되겠습니다. 요 PT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몰드형
MOF하고 유사해요. 생긴 게. 그래서 그 명판을 보고 이게 MOF인지 PT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앞에 봤던 계기형 변압 변류기 MOF하고 유사하죠. 근데 이거는 안에 CT 코일이 없는 PT로만 구성된 유입형 계기형 변압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상에 사용하는 유입형 계기형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선 관계를 살펴볼까요? 요 1차 척이 hợp,적,청 돼 있는 게 22,900의 모선입니다. 모선. 그래서 요 선간에는 여기 hợp,적,청으로 되어 있는 요 선간에는 22,900V의 전압이 걸리고요. 22,900V의 전압, 특보 전압이 걸리고요. 요 전압을 요 부분 조금 잘 안 보일 겁니다. 요 부분 합대해서 찍은 거예요. 저압으로 변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에 걸린 전압, 이 계기 하나에 걸린 전압은 이 선간 전압이 아니죠. 이게 Y배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선간 전압의 루트 3배의 전압이 이 한 계기 상에 걸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22,900 나누기 루트 3. 이게 계기의 VT라는 PT라는 계기의 1차 척에 걸린 상전압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간 이 전압이 110V의 전압이 나가요. 요 사이 전압은 110입니다. 하지만은 선간 전압은 190V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190 나누기 루트 3으로서 그 2차 세컨더리 2차 상전압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면상의 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쪽. 조금 전에 봤던 PT입니다. 요 PT가 몰드 타입이고요. 22,900 나누기 3이 상전압, 190 나누기 3이 2차 상전압. 경보 전개선 PT가 되는데요. 자, 여기 봐서는 잘 몰라요. 이건 단선 결선도고요. 자, 삼선 결선도로 보면 빠릅니다. 요 선간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라고요? 이게 22,900V입니다. 근데 요 한 개에 걸리는 전압, 요 한 개의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라고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전기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 사이가 얼마라고요? 22,900V의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가 요 선간이. 그럼 이 한 개의 사이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냐? 여기는 걸리는 전압은 Y계수이기 때문에 22,900V를 뭘로 나눈 루트로 3으로 나눈 만큼의 전압이 이 1차 사이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표기는 선간 전압 나눈 루트 4의 힌트로 표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걸린다고요? 110V가 일반적이죠? 그럼 이 선간에 걸리는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역시 Y 결선이기 때문에 110V 곱하기 루트 3, 즉 얼마? 190V예요. 근데 요것을 이제 표기할 때는 선간 전압 나누기 루트 3으로 표현해 준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용량은 얼마라고요? 100VA짜리입니다. 100VA. 즉 이거 한 개의 용량이 100VA.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몇 암페어입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게 13,200V죠. 그럼 요 선에 흐르는 요 1차 선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되냐? 요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차 선에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 I는 얼마냐면은 우리 이 계기형 변압기 전체 용량이 얼마입니까? 100VA짜리 세대죠. 그죠? 그러면은 전체 용량이 300VA가 되겠네요.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여기 인가되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선간 전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체 전압 용량이기 때문에 전체 선간 전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선간 전압은 22,900V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0.075A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을 때 흘러가는 전류는 0.075. 즉, 그 말은 뭡니까? 요 2차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하가 최대의 용량으로 이것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용량으로 당겨갈 때 요 1차선에 흐르는 전류가 0.075A가 정상적인 전류예요. 요거보다 더 많은 전기를 당겨가면 이 PT가 과열돼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용하는 이 퓨즈의 용량은 얼마짜리다? 1A입니다. 1A짜리 퓨즈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과부하 때문에 요 퓨즈가 민간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심한 소선, 합선이 났다는 심한 소선 때문에 단락 사고에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이 퓨즈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퓨즈는 요 PT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1차적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지 PT를 구해 줄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특보고 여기는 저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압의 사고 때문에 PT가 고장나서 그게 있습니다. 특보 사고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력 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압측 단자에 보면은 남발이 있습니다. 이 남발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P 뭐다? 0이라고 되어 있죠? 요 2차에도 남바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P04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서 겔슨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면 또 보이는 게 U 단자가 보여요. 지금 화면에서 이게 V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UV라고 적어놨고, U가 뭐다? 플러스 쪽, V가 뭐다? 마이너스 쪽으로 보고 이제 겔슨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극성이 있습니다. 극성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부분이 U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그대로 제가 위에 그려볼게요. V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쪽,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쪽으로 보면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P01, 04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뭐다? U 플러스 V. 즉, U와 V 단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 기억해달라는 게 뭐였습니까? P01이라는 넘버 기억해달라 했죠? P01이라는 넘버와 P04라는 넘버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01과 04가 아까 달리했던 그 PT, 계경 변압기 2차 단자가 어느 단자입니까? 요 두 개의 단자라는 거죠. 요 두 개의 단자에서는 두 가닥이 나와서 P01, 04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두 개의 단자인데 어느 단자가 U 단자입니까? 요 전원 쪽으로 나가는 단자가 U 단자, 측지 쪽으로 나가는 게 마이너스 단자죠. 그죠? 그래서 요 단자가 바로 도면상의 U 단자고요. 요 단자가 뭐다? V 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U 단자에서 P01, V 단자에서 뭐다? P04에서 각 라인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쪽은 뭐다? 저압이죠? 순간 전압이 190V 걸리는 저압입니다. 상전압으로 본다면 110V 걸리는 저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압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요 1차 측은 특보이기 때문에 부스바로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PT의 도면상에서의 표기법을 살펴봤고, 요 단자 뒤에 있는 남바링의 의미를 살펴보고 맨판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상적인 점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점검상입니다. 그래서 유입행 같은 경우는 철제감이 부시되어 패킹이나 마무리에서 누유가 일어나면 안 되죠. 기름이 새면 안 됩니다. 몰드형은 에폭시 수지등이 균일이 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를, 외화형적인 상태를 잘 확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경 변압기 3상 접촉 시 5개월선 여부 및 2차 배선과 보호개정기 치식 계기 등의 겔슨이 올바른가 이걸 판단해달라는데, 그러니까 겔슨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싱의 핀이나 오선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이상, 특히 냄새, 균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밀 점검입니다. 측정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정밀 측정. 그래서 전련장을 측정했을 때 그 전련장 값이 고압 이상이라면 1000V급 메가기를 사용하고요. 저압이라면 500V급 메가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각각 전련장은 고압 이상일 때는 30메가옴 이상이 되고요. 저압일 때는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 가지고 150, 300, 400, 400 초과시에 각각 0.1, 0.2, 0.3, 0.4 메가옴 이상이 돼야 이상이 없는 겁니다. 즉 이거는 저압용 PT인 경우죠. 그죠? 위에 거는 고압용 PT인 경우 1차 측을 전련장을 측정할 때 저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계경 변압기 층간에 단락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련장계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콜과 콜 사이에 단락이 난 거죠. 그럴 때는 상간 및 게이지 간에 콜 내부의 임피던스를 측정해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너무나 이제 많이 맞죠? 익숙합니다. 판넬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그 온도차가 RST 3상의 온도차가 5도 미만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계가 견디는 최고 허용 온도가 있습니다. 어디서 정한?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한 최고 허용 온도가 있죠. 그 온도 이하가 되야 되는데 그 온도 패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상 시에는 이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이 PT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PT가 어떠한 사고 때문에 깨진 거예요. 이렇게 깨져서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죠. 이 부분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의외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일상점검과 정밀 점검을 통해서 그 사고를 예측하고 사고가 나기 전에 일단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MOF 판넬 내부에 들어가는 특과기기 3개, MOF와 그리고 파워퓨저와 P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이야기하는 정격 PTB와 CTB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봤고요. 1A짜리 퓨즈인데 용량이 왜 이리 적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 PT, 대경 변압기의 용도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그리고 왜 1A 표기법을 따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그리고 정밀 점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현장은 다른 현장인데 MOF 판넬 내부에 뭐만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판넬 내부에 MOF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퓨저, 1차 측에 특고압용 퓨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고압용 퓨저는 요 라인의 선로 사고를 방지해 준 거니까 용량이 이 배납기 용량에 맞춰서 넣은 거죠. 그래서 30A짜리 퓨저를 썼고요. 그리고 지금 학습했던 PT하고 계기형 배납기, 파워 퓨저하고 계기형 배납기는 다음 판넬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착된 게 단선계에서는 똑같지만 유사하지만은 판넬 내부 여건상 그 판넬에 묶인 기구들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현장 같은 경우는 MOF하고 계기형 배납기 도용 파워 퓨저와 PT 이것이 따로 함이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현장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단에 연결되는 파워 퓨즈를 차단했습니다. 완전 개방. 그래서 PT의 1차측 전류는 다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련장 시험기의 접지 단자를 접지책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라인 측을 라인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상이네요. R상 측정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PT의 1차 전련장 값이 0입니다. 단락된 상태다? 아닙니다. 땅하고 연결된 상태가 아니고요. 자, 왜냐면 이것도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N상이죠. N상. PT의 한 단자, 또 다른 한 단자입니다. 또 다른 단자. 이게 다 묶여서 Y계선이죠. 묶여서 접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접지하고. 그래서 접지하고 N상이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요 상하고 코일을 거쳐서 요 단자로 나왔을 건데 결국 이것이 접지극하고 연결이기 때문에 요 부위와 요 부위는 땅 부위는 뭐다? 코일을 위해서 연결된 거예요. 선으로 연결된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련장이 0ohm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이 N상과 이 접지를 분리를 시켜야겠네요. 분리시키고 전련장을 측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접지하고 N상이 연결된 단자를 풀었습니다. 자, 풀고 다시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에 잡고요. 그 다음 R상의 PT의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가 나와요. S상 역시 무한대, T상 역시 무한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PT의 전련장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측 전련장은 측정했고요. 2차측 전련장은 여기서 측정이 된 거죠. 이 PCT 2차 단자니까. 그래서 여기 연결된 상태를 연결을 다 풀고 여기서 전련을 측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전련장 측정은 하지 않죠. 그래서 고압분만 전련장을 측정합니다. 자, LBS 판넬 다음에 있는 MOF 판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LBS 판넬에서 모선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2,900의 전원이 공급되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세 가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는 걸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2,900의 전압을 판넬 외함과 이렇게 전련하기 위해서 중간에 전련 애자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된 22,900의 전압이 요 아래쪽으로 내려왔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요 소자가 MOF라는 소자입니다. 그럼 이 MOF를 거쳐서 어떤 역할을 하냐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MOF에 보면은 요 단자가 위쪽 단자를 K단자, 아래쪽 단자를 이렇게 L단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 말은 이 단자, 요 1차 측에 연결된 이 단자와 이 단자의 성격과 2차 측에 연결된 이 단자의 성격이 같은 성격이다, 다른 성격이다? 다른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1차 측에서 이렇게 공급된 전기가 요 부싱을 통해서 요렇게 공급돼서 요 아래쪽에 있는 PT와 CT, 즉 PCT, 다른 MOF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PT와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CTU로 일을 하고 다시 일을 하고 돌아 나온 전기가 요렇게 해서 요 L 단자를 통해서 요 전선을 통해서 2차 측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차 측 단자와 2차 측 단자 사이에는 요 PT와 CT가 내부적으로 걸려 있죠. 그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압 강화 때문에 요 부분과 요 부분 사이는, 단자 사이는 전위의 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의 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요 두 개 사이는 전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요 아래쪽 보니까 요 K 단자와 L 단자 사이가 이렇게 전련이 되어 있네요. 근데 그 전련 간격이 아주 작죠? 작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뭐다? 전위의 차 때문에 전압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바퀴벌레나 또는 뭐다? 지 같은 것들이 지나가다가 위 단자와 아래 단자 사이를 연결시키면 합성이 되겠죠? 그때 쇼트가 발생되고 그 쇼트 위에서 아크가 발생되고 그 아크 위에서 특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 소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전륜 캡을 이렇게 씌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측에서 이제 PT와 CT에서 일을 하고 돌아나가는 2차 측 이 전압 22,900의 전압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MOF로 들어간 부스가 되는 거고요. 요 아래쪽에는 MOF에서 일을 하고 쭉 나와서 요 부분이네요. 일을 하고 쭉 나와서 요 올라간 부분이 MOF 2차 측 부스가 되겠네요. 역시 22,900입니다. 쭉 올라와서 요 부분에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옆쪽 판넬로 공급된 부스가 있고 또 2차 측으로 이렇게 내려간 부스가 있죠. 내려간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간 요 부스는 2차 측 판넬에서 LB에서 판넬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역할을 할 거고요. 근데 요 2차 측으로 이렇게 넘어간 판넬 뒷면 넘어간 이 부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MOF 판넬에서 이렇게 공급돼서 위로 올라가서 LB에서 판넬로 넘어간 이 부스가 있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다시 판넬 뒷면으로 넘어온 부스가 있었죠. 그 뒷면으로 넘어온 부스를 찾아오니까 이렇게 이 소자가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걸리는 소자는 파워 퓨저라는 소자가 되고요. 요 아래쪽 파워 퓨저 아래쪽에 있는 소자는 뭐가 되냐면은 PT라는 부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파워 퓨저의 용도를 살펴보면, 자, 파워 퓨저는 요 2차에 있는 이 PT의 사고가 요 1차 측 모선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즉, 요 2차 측에 걸리는 PT에서 합선 사고가 흘려 요 모선으로 과하 전류가 흐를 때 그 과하 전류를 중간에서 끊어주는 퓨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하 전류가 이 모선으로 이 퓨즈로 흘러가면 이 퓨즈 내부가 융단이 돼요. 융단이 되면서 이 내부에 고압의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고압의 가스가 아래쪽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때 고압가스가 방출되니까 꼭 뭐다? 총 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소음 장치를 달아놨고요. 그만큼 큰 소음으로 가스가 방출되니까 로켓처럼 요 봉이 위쪽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는 그 힘에서 추진력에서 요 부분이 이렇게 탈칵하면서 치겠죠? 탈칵하면서 칠 겁니다. 치면서 이것이 이탈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측과 여기 보이는 1차 측과 요 2차 측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2차 측의 요 사고가 1차 측으로
파급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게 전력 퓨즈인데 이때 특고지만은 여기에 흐르는 전기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때 퓨즈는 1A의 전용 퓨즈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력 퓨즈, 파워 퓨즈고요. 다시 투입할 때는 링크를 교체하고 하나, 둘, 전련봉으로 이렇게 전련해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하는 건 다 손으로 하는 거는 전원을 죽여놓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요 특고압이기 때문에 실제 살아있는 전압일 때는 가까이 가는 것조차 겁을 내야 됩니다. 자, 2차에 있는 이제 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T는 큰 전압 22,900의 전압을 계기에 사용하는 전압 110V의 전압으로 바꾸어서 전압계나 전력계 이란 UVR 이란 쪽으로 소스를 보내주는 계기의 전압을 보내주는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라고 이야기하고 요 규격을 이용할 때는 요 두 개 성간과 성간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성간 전압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 계기에 보니까 요 PT에 보니까 실제 한 개의 무슨 전압만 들어왔죠. 한 개는 안 들어왔죠. 전압은 두 개가 들어있는데 나머지 한 개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상입니다. 이것이 쭉 따라가 보면은 구습을 따라가면 저 앞에 MOF의 단자, N상 단자와 같이 요 N상 단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N상입니다. N상. 그래서 PT 1차 측은 R상과 N상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래서 Y계에서 성간이 아니고 상이기 때문에 요 1차 측에 걸린 전압은 13,200V가 걸리고요. 그때 2차 측으로 나간 전압이죠. 그때 요 전압은 요 상과 요 상, 두 개 상에 110V의 전압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의 전격을 얘기할 때는 1차 상전압 대 2차 상전압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13,200 대 110V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는데, 요 순간에 공급되는 전압은 13,200의 루트 3배만큼 큰 22,900이죠. 그리고 요 또 2차 측 순간과 순간에 공급되는 전압도 Y계성이기 때문에 110 곱하기 루트 3인 190V예요. 그래서 순간 전압으로 22,900 per 190V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진짜 오리지널은 상전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1차 상에 걸리는 것은 13,200, 2차 상에 걸리는 것은 110V 이렇게 PT를 이야기합니다. 자, MOF 2차 측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F 1차에 걸리는 전압은 순간에 22,900, 또 22,900인데 요거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N상이죠? 요 N상 사이는 13,200의 Y계성인 상전압이 걸려요. 자, 그거. 그래서 Y계성 때는 요 내부에 PT와 CT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PT가 몇 개 있냐면은 PT가 여기 있는 한 개, 두 개, 세 개의 PT와 CT는 한 개, 두 개, 세 개의 CT가 결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요 PT를 가져올 때는 여기 P 단자라고 얘기해요. P1, P2, P3, P0가 N상이죠. 그래서 RSTN상의 전압을 Y계선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CT가 세 개였죠. 각각 1에서 1L, 그리고 2에서 2L, 또 3에서 3L이 각각 CT 세 개에서 오는 소스예요. 그 세 개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PT의 2차 단자와 CT의 2차 단자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가져옵니다. 나머지는 각각 가져오고요. 그래서 7개의 전선을 가져와서 요렇게 통해서 이게 전력 양계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표현법은 똑같습니다. 이도 7개의 전선. 그래서 이게 1에서 P1, 2에서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되고요. 요 1가드 전선이 아래쪽 색깔하고 똑같죠. 위치도 똑같고 색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용 케이블인 질신 케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것이 N상이에요. 요 N상과 외함은 요 외함 배꼽은 공격 같이 공통으로 적재하여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아까 저자 뒤에 있는 PT죠. PT의 상전압으로 이렇게 공급이 된 거 보이죠? 이 부분이 PT의 상전압이죠. 여기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상에 13,200이 공급되고 요 2차의 전압,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110V. 그래서 13,200 대
110의 전압의 비로소 2차적으로 110이 공급되는 계기형 변압기만 있는 거고요. 여기는 계기형 변압기와 계기형 벨기가 같이 있어서 계량기를 돌리기 위한 소스입니다. 그런데 저거에 비해서 이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같은 핏대라도 정밀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0.5급 되어 있죠. 그죠? 0.5급, 특급 0.5급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그리고 요 설명했습니까? 안 했죠? 자, 이게 실리카겔인데, 우리가, 공을 보면은, 겨울에는 공이 쪼그라들고, 여름에는 뭐다? 공이 팽팽하죠? 그래서 요 안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에 의해서 우리가 알이 더워지면 안에 가스가 차는데, 그 가스가 팽창하고요. 그리고 차워지면 가스가 수척하겠죠? 팽창했을 때 그 가스를 바깥으로 보내기 위한 숨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쪼그라졌을 때 바깥에서 공기를 또래서 대기압, 비압, 진공 상태가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숨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공기에 있는 수분 때문에 요 내부에 이게 유입식 계기형 팽성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안에 있는 전련유가 수분과 섞여서 전련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해주는 장치입니다. 실리카겔이 될 거예요. 이게 흡수를 하면은 선분홍색으로 이렇게 선분홍색이라는 건 뭐냐면 하이탈 색깔이에요. 약간 밑에 가죠. 하이탈 색깔 이건 하얀색이죠, 그죠? 하이탈 색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이탈 색깔로 바뀌면은 이 부분을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흡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OF의 요 PT 라인, CT 라인 2차 결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PT에서 놓은 단자가 P1, 2, 3, 0 이렇게 달고 놓죠. CT에서 놓은 자가 1에서 2에서 3에서 3L, 2에 1L 이렇게 달고 놓습니다. 여기서 직류로 본다면 플러스 S가 플러스 L이 뭐다? 마이너스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 단자는 이렇게 다 같이 공결돼서 접지가 되죠. 이때 P제라고 같이 접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부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P1, P2, P3 되어 있는 게 전압 단자고요. P0는 N상이죠. N상이 되고요. 1에서 2에서 3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각도를 주면 3L, 2L, 1L 요게 2차 단자죠. CTA 2차 단자입니다. 요 P0하고 3L, 2L, 1L은 이렇게 같이 묶여서 같이 접지가 되고 요 단자가 한 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전선이 요렇게 해서 어디로 간다? 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DM 전력 양계로 가는 거예요. 전력 양계도 똑같이 P1, P2, P3, P0 이래서 1L, 2에서 2L, 3에서 4L이 있고 그 번호가 같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이 묶여있죠. 1개, 2개, 3개, 4개 묶여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L, 2L, 3L, P0 그죠? 1L, 2L, 3L, P0 이것이 같이 묶여서 한 라인만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각각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번호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1에서 여기는 뭐다? P1 여기는 2에서 P2 3에서 P3 이렇게 각각 전선으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는 없습니다. 다 이 중간에 뭐다? 단자들을 쓰죠. 시험용 단자들을 써서 시험용 단자들을 거쳐서 연결됩니다. 왜? 나중에 요 계량기를 교체할 때 요 CT 2차 단자는 뭐다?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 MOF가 나가립니다. 소손됩니다. 그래서 이 단자대에서 CT 2차를 뭐다? 공결시켜 놓고 쇼트 시켜놓고 2차를 풀어서 계량기를 뭐다 교체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용 결선 단자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